미국 국무부가 19일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나라를 대상으로 평가해 놓았는데요. 보고서가 규정하는 인신매매란 강압, 강요, 사기로 유도된 성매매 같은 방법으로 부과된 강제 노동, 미성년 성매매 등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트남이 강력하게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바로 인신매매 등급을 3등급 최악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베트남이 왜 이렇게 발끈하고 나설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인신매매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매년 조사하는 것으로 각 나라의 치안, 노동, 사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등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나눠져 있으며 베트남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 30개국과 더불어 3등급을 받아 최악의 국가에 선정된 것입니다. 1등급은 어느 정도 인신매매를 강력히 관리하는 국가이고 2등급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지만 최소한 처벌 규정과 관리 의지를 갖고 있는 국가이며 3등급부터는 관리가 되지 않는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트남은 인신매매 보고서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베트남의 현실과 노력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은 관광업이 베트남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평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과 같이 공신력이 있는 나라의 평가는 더욱더 중요한데요. 인신매매 3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관광업을 위주로 생활하는 베트남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치안이 불안하면 관광객들이 베트남 여행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뿐만 아니라 관광을 가더라도 리조트나 호텔 등에서 생활하지 지역 상권으로까지 나가서 소비를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베트남은 인신매매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주장대로 과연 그럴까요? 베트남 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정부의 주장과 다르게 인신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의 기사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여성은 중국으로 팔려가서 22년 만에 베트남 가족과 재회한 여성입니다. 22년 전 중국으로 납치됐고 중국과 국경 지역인 베트남 북부 랑선성에서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가족과 만나 울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짠합니다. 이렇게 인신매매는 가족은 물론 당사자는 말도 할 것 없이 힘든데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가 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일간지 탕리엔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 반범죄운영위원회 조사 결과 2011년부터 지금까지 인신매매 연간 피해자는 3,862명으로 직전 5년간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신매매단은 주로 강제 노역, 매춘, 장기 밀매의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는 주로 여성과 어린이인데요. 수치가 무려 인신매매의 85%라고 합니다. 이들은 70%가량은 인근 중국으로 나머지 대부분은 라오스와 캄보디아로 팔려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중국 웹사이트는 베트남 신부를 3만 위안에 구한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오는 여성들을 인신매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신매매는 장기 밀매 시장에서 신장은 10억 동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SNS 발달로 페이스북이나 잘로로 접근하여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인신매매단에게 팔아버리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베트남은 현실을 망각한 채 발끈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은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아니라고 우기는 식으로 대처하는 게 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등급은 어떻게 발표됐을까요? 한국은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2001년에 3등급을 받았으나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계속 1등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한국은 20년 만에 2등급으로 하향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각국 정부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을 평가했는데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평가한 이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전과 비교해 불법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밀매업자 기소 건수가 줄었으며 밀매업자를 조사하지도 않고 피해자를 추방하기도 했다는 것인데요. 또 한국 어선에서 불법 이주노동자 매매가 만연했다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인신매매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 대다수가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집행유예 같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전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에서 평가를 낮게 받아 1단계 강등된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국 치안 상황에 비해 평가를 너무 박하게 한 것 같은데요. 2등급에 속해 있는 나라는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이탈리아 등 133개국이 속해 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이 뽑은 치안 좋은 나라 중 단연 1위로 뽑힐 정도로 밤에도 여자가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2등급에 속해 있다고 하니 뭔가 통계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만 보면 그렇고 베트남은 3등급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동남아가 치안이 나쁘기로 소문났는데 특히 베트남은 필리핀과 더불어 납치, 강간, 살인 등 모든 면이 최악으로 평가되는 나라입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저렴한 경비 때문에 베트남으로 아직도 많이 놀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놀러가기 전에 한 번 더 체크해서 한국인들을 노리는 인신매매범이나 소매치기범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